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월요일장 우리 시장 빠지고 있죠. 당황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러셀 2000이 빠졌다라는 것은 대형주들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이 1.74% 상승을 했는데, 요것을 보시면, 맵을 보시면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고만고만하게 올랐는데, 금요일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가까이, 엔비디아가 무려 5% 가까이 올랐고요. 메타는 20% 올랐습니다. 미쳤죠? 아마존도 역시 8% 가까이 올라가면서 얘네 넷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그러면 왜 이것이 독특한 움직임이었느냐,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강하면 메커니즘이 어떻게 발동을 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고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진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을 할 거고요. 시장 금리가. 그러면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바이오, 아니면 뭐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일제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IT가 시장을 완전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갔습니다. 고용 지표는 많이 안 좋아요. 자,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 지수가 33만 3천 건이었는데 이게 35만 3천 건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18만 건이었어요. 2배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 서프라이즈죠. 시간당 평균 임금도 4.3%에서 4.5%로 올라 버렸습니다. MOM 월 단위로 보면 월 단위로 0.6%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용지표라는 것은 첫 번째 1차로 발표가 나고요. 그 다음에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 달에 수정치 발표되고, 그 다음 달에 확정치가 발표가 돼요. 확정치. 그래서 두 번 수정을 거치는데, 2023년 고용지표의 그 특징은 뭐였냐면, 고용 동향이 첫 번째 발표했을 때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처음에 많이 발표해 놓고 요것이 이제 한번 조정 나오고 또 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됐었는데, 12월 달에 수정치를 보니까 오히려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고용이 강하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 지수 선물 빠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지수가 장 초반에 급락을 했었는데, 이 급락 이후에 메타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엔비디아 얘네가 멱살을 잡고 이렇게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크로 지표들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튀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102.8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조업이 앞으로 더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제가 이제 제조업 지표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제조업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달러는 내려옵니다. 이런 역외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게 완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3.8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역시나 4.0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3.8%대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야 이게 이제 하방으로 너무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 방에 썼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질질질질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환차 이익을 봅니다. 그죠? 환율이 내려가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튀어버렸다고요. 그러면 환차 이익이 아니라 외인들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의 환차 손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얼마를 샀다? 현물 시장에서 이만큼 샀습니다. 그죠? 거의 3조 원 넘죠. 한 4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4조 매수를 했는데, 이게 환율이 튀면서 환차 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수익 확정을 짓는다고요. 그죠? 수익 확정 물량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보시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오늘 순매도가 1조 원 넘었는데 지난주에 매수했던 선물이 이만큼이라고요. 거의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되돌리는 환매가 터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당연히 나오겠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저렇게 매도하면 프로그램 매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 기관들의 매도도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6,300억을 때리고 있어요. 금융투자는 다 뭐죠? 거의 다 프로그램 매매죠. 그죠?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알로 팔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죠? 326억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는 외인들의 선물 매도,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밖에 없다. 다만 환율이 여기서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매수했던 이 종목들 중심으로는 수익 확정이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저 PBR입니다. 그죠? 저 PBR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무지하게 쓸어 담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지난주에 매수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 두 종목군 중심으로는 매도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무조건 AI입니다. 그죠? 우리 시장만 지금 AI 쪽이 부각을 못 받고 있지만 AI가 묻은 종목들만 급등을 해요. 자, 보시면은 애플은 AI가 묻었습니까? 안 묻었죠. 그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가 묻긴 묻었는데 얘는 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이것이 유료화가 지금 성공을 해서 순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바드죠. 그죠? 그런데 바드는 아직까지 유료화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빠지는 거고요. 테슬라는 완전 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테슬라의 시대가 아니에요. 테슬라의 시대는 이제 2023년을 피크를 찍고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머스크의 CEO 리스크 있죠? 마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땡겨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잘 없어요. 왜 없느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BYD라든지 이런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살아나는 것은 전기차 쪽이 아니라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소프트웨어 판매라든지 이런 걸로 수익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흐름들을 보시면 지난주에 정부발 펜학회, 패시브가 나온 괴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부에서 기업 밸류앱에 군부를 집힌다. 그래서 저 PBR 지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 PBR 지수라는 건 뭡니까? 인덱스죠. 그죠? 인덱스가 하나 기준이 생겨져요.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ETF를 낸다는 거예요. 그죠? ETF를 내게 되면 이 ETF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뭐 가격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고점에서 사는 겁니다. 누가 삽니까? 펀드라든지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살 거예요. 그래서 PBR이 낮고 현금성이 높은 곳을 묶어가지고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PBR 낮은 종목들이 무조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도리코라는 잡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현금성이 높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묶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일단 자동차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들이 일제히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도 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ETF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 ETF를 출시를 하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기아차, 현대차 올라가고 있죠. 그죠? 무지하게. 이거 완전 급등주죠. 완전 쏘고 있잖아요. 그죠? 위로 쏩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도 오늘 좀 빠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빠지는 거는 뭐냐면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여태까지 지난주에 막 땡겼어. 그래서 상승률이 보통 작게 나온 게 아닙니다. 보통 20%에서 막 30%까지 수익률이 나왔는데 차 손이 우려가 되니까 수익 확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부 자금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추세를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아니라 외국인들 또 기관들이 수익 확정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보시면 KB금융이 이렇게 샀잖아요. KB금융이 20% 올랐습니다. 그것도 불과 2주 만에 올랐어요. 이런 상승들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이 상승률 이거는 수익을 한번 확정시킨다. 환율이 튀니까 이런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종목들이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네를 아마 더 땡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 정부에서 ETF를 정부에서
정부에서 인덱스를 만든다 하면 이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누구냐? 포스코 DX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비슷하죠. 자, 얘가 인덱스에 편입된다,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외인들이 무지하게 담았습니다. 거의 뭐 급등주처럼 땡겨 올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기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 받아주는 주체가 누구다? 연기금입니다. 이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상장하자마자 정말 정신없이 땡겼습니다. 무지하게 땡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사주냐? 20만 원대 위에서 누가 사주냐? 자, 수급 동향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얘네가 삽니다. 고점에서 외국인들은 초반부터 시작해서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매도를 시작을 해요. 매도를 시작하면 또 매도를 이렇게 시작하면 누가 받아준다? 기관들이 받아줍니다. 그죠? 이거는 포스코 DX도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자, 저 수급들을 보시면 포스코 DX가 자 작년에 연초부터 본다면 10,000원대부터 누가 매수를 했느냐? 자 보세요. 봄에 외국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담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매수를 해요. 그것도 뭐 거의 시장가로 담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점에서 5만 원대 왔을 때 누가 매수를 해주냐? 기관들이 매수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매수합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바보냐? 바보가 아니죠. 이게 패시브입니다. 자 보시면은 세부 흐름들을 보시면 누가 담느냐? 연기금이 담죠. 그죠? 연기금이 10,000원대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의 그 물량을 지금 고점에서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초장부터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가 외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이 고점에서 누가 받아준다? 연기금이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패시브 수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매수세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밀리는 저 PBR 종목들은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지난주에 매수 5거래일 동안 매수했던 외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 이 노란색이 전부 저 PBR이 묻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얘네도 좀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얘네를 뭐 연말까지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2월달 말에 아마 추석이란다. 설날이 지나고 나서 뭐 인덱스 발표가 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3월 초까지 얘네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을 게 많느냐? 먹을 게 많지는 않아요. 왜? 이미 저점에서 20%, 30%를 다 땡겨놨어. 그렇기 때문에 먹을 폭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포모, 그죠? 포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도 한 다리를 좀 걸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sek터 어떻게 되느냐? 자, 주도 업종이 지금 있습니까? 주도 업종 없습니다. 지금은 주도 업종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특히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지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쪽이 대세죠. 글로벌에서는 AI가 대세입니다. 일본도 반도체 업종 계속 올라가고요. 대만도 신고가 갔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엔비디아가 5%를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못 간다. 그런데 이 갭은 메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는 동안 얘네는 비리비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갭 메우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잘 안 나올 거고요. 자동차는 괜찮습니다. 저 PBR이 묻어 있죠.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다 조심해야 돼요. 자, 제가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뭐 기분이 나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꺾였습니다. 주도 업종이 23년도에 한번 나왔었죠. 배터리가 주도 업종이 됐고 주도 업종이 됐던 애가 다시 한번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치,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극단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라는 인식들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양극재 업체들 어떻습니까? 1분기 적자 날 거예요. 이제 그 에코프로 BM 얘네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적자 날 겁니다. 그리고 2분기도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리튬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2분기 실적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다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물 타느니 차라리 저 PBR, 그죠? 저 PBR 종목들 지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봐야 되고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배터리 쪽에 가면 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은 제가 강한주식 연구소 어플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의 설명란 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댓글 보시면 링크 있어요.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무료 어플이고 시황뿐만 아니라 파동 추천주 매일 나갑니다. 그래서 파동 추천주에서 단타도 치시고요. 그죠? 스윙 투자도 하시고 그리고 개별주 매매도 하시다가 제가 주도 업종 뭐다 이렇게 찝어드리면 초보분들은 그런 쪽으로 집중하셔가지고 수익이 뭐 50%, 100%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잡아 나가야지 계좌 수익률이 크게 뛴다. 잊지 마시고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반드시 설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